오늘 제가 엄청 큰 텐트를 들고 왔습니다. 자, 텐트 치기 전에 이거부터 꺼내면 무슨 텐트인지 아시겠죠? 이게 처음에 차에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으쌰. 무려 50kg 가까이 될 겁니다. 으쌰. TPU도 다 챙겨왔습니다. 자, 일단 텐트를 후다닥 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에어 텐트 치는 건 뭐 다 똑같잖아요, 그죠? 펼쳐놓고 그 다음에 바람 집어넣고 팩다운 하면 끝.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게 관건입니다. 안에 수동 에어펌프가 말려 있습니다. 위에 압력 게이지도 있는 고급 펌프인데요, 이거 안 씁니다. 에어펌프 있으니까. 이거 오늘 밀어놓으면 아마 땀 흘려서 죽을 거예요. 접혀있는 방식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게 가방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기억 못하면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시면 되고요. 네, 양쪽으로 길이 방향으로 지금 두 번씩 접혀 있거든요. 그거 확인했고, 자, 그리고 데크에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펼쳐줍니다. 바닥면이 전부 다 일체형인 텐트라서 네모 반듯하게 펴주기만 하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방식은 뭐 에어매트 방식하고 똑같아요. 얘가 중간에 스프링이 눌러져 있으면 바람이 빠지거든요. 스프링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압력이 찼을 때 에어폴이 터지지 말라고 밸런스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펌프의 바람 소리가 꽤 크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시끄러우실까봐 보는 동안 제가 볼륨을 조금 낮췄습니다. 펌프로 넣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5분 정도 바람을 넣으니까 충분하게 다 일어섰는데, 처음에는 안에 바람이 안 들어있잖아요, 폴대 자체에. 그래서 조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제가 안 잠궜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초반에는 이게 형태가 빡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뭔가 펼쳐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느낌이 날 때 이제 폴대가 꺾여 있어서 바람이 덜 들어가거나 뭔가 어디 압력이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앞뒤로 살짝 들어서 세워주시면 바람이 더 잘 들어가요. 세로로 세워지는 부분에 가운데 하나, 양 끝에 하나씩 이렇게 총 3개의 세로로 에어빔이 들어가 있고, 하단 부분에도 들어가고, 빔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자립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 세워졌습니다. 뭐 에어펌프로 하니까 금방 세워지죠. 사이즈가 워낙 있다 보니까 처음에 바람 들어갈 때 홀대를 약간 당겨 가지고 세워줘야지 꺾여 있는 부분이 풀리면서 바람이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해주시면 한 5분 정도 만에 금방 에어는 차는 것 같습니다. 바람은 많이 부는데 또 해도 강한 날씨였어요. 텐트 안이 후끈후끈해가지고 일단 문이랑 문은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텐트에 어떻게 보면 출입구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뒷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앞뒤 구분 없이 그냥 써도 됩니다. 양쪽 사이드에 귀여운 창살 무늬가 있는 부분도 다 열어줬어요. 안에는 메쉬가 처리되어 있고, 출입구 쪽도 저렇게 메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돌돌 말아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게 일단 다 위로 올려줬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채광창, 여기는 TPU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TPU는 따로 열리진 않고 스킨에 붙어 있습니다. 돌돌 말아서 올려주면 채광이 잘 되겠죠. 그리고 비 오는 날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간에 중문 쪽에도 말아서 올려주고, 그 안에도 보면
창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걷어서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중간의 격벽은 아예 통째로 뜯어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뜯어내지 않고 방처럼 따로 구분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바깥에 창문도 들어 올려주고요. 자, 얘도 또 돌돌 말아서 올려야죠. 텐트 자체는 5분 만에 세웠는데 이렇게 창문을 말아 올리는 게 생각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크로로 테두리가 쭉 되어 있어서 지퍼를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붙여주는 TPU 창을 붙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지퍼 부분들이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지퍼보다는 그냥 차라리 저렇게 벨크로로 붙이는 게 AS 받을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벨크로가 생각보다 좀 널찍하게 붙어 있어서 좀 강력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떼낼 때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떼내진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뭐 헐렁헐렁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외부 디테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지금 우레탄 창이 총 4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면에는 일단 달아줬고요. 반대쪽에는 뭐 안 달았습니다. 우레탄 창은 이렇게 벨크로로 한 바퀴 삥 둘러서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 지금 말아서 솔리드 스킨은 올려놨는데 뭐 이렇게 창문처럼 보이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바람도 안 들어오고, 안에 또 메쉬가 처리되어 있거든요. 바람도 안 들어오면서 외부 풍경을 볼 수 있게 이렇게 2개의 창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에어밸브 포트인데 이렇게 지퍼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열면 안에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에 바람이 넣는 거거든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바람 넣는 부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과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압력 조절 밸브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근데 여기는 이제 압력 조절 밸브는 없고요. 이렇게 바람 넣는 곳만 하나 더 포인트가 잡혀져 있어요. 파이는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또 보여드릴 건데, 폴대 파이가 한 18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폴대가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어저께 잠잘 때 제가 내부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스킨을 다 붙여놨는데, 붙이는 방식은 벨크로 타입으로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다 벨크로로 지금 붙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열면 밖에 원단 스킨을 이렇게 열잖아요. 내부에 메쉬망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메쉬망 하나 더 열면 그 안에 이런 식으로 TPU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총 3개의 스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벨크로로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으니까, 뭐 겨울철에 사용하실 때는 여기 TPU 하나만 붙여놓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또 이렇게 내부 보이지 말라고 솔리드 원단을 다시 붙일 수도 있고, 그 붙이는 방법이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설치하고 풀 때 굉장히 편하다. 하단의 팩다운 부분은 총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마다 이런 식으로 팩다운 하는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데크니까 그냥 황소데크팩 이용해서 고정을 해줬어요. 자, 반대쪽에 창문을 닫으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뜯어서 말아서 올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안에 메쉬로 이렇게 창문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메쉬는 엄청 촘촘한 타입은 아니에요. 바깥에도 이런 식으로 벨크로로 이렇게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샥 이렇게 한번 해주면 고정이 잘 되겠죠. 이렇게 창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바깥을 볼 수 있는 TPU인데, 지금 안에 내부에 결로가 좀 생겨가지고 물기가 좀 있습니다. 전실 쪽 앞에는요, 여기에 연통을 뽑을 수 있게 또 이렇게 찍찍이가 돼 있고, 연통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이건 말아서 올리는 거고, 연통 올릴 수 있게 부품이 하나 더 제공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요 침실 쪽 부분인데, 여기에 외부에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해서 내부로 공기를 넣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 설치가 돼 있고, 밑에는 인입구가 지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통풍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에어컨 토출구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겠죠.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다 벤틸레이션 처리가 되어 있어서 통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도 전부 다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빗물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처리도 다 되어 있어요. 자, 내부는 조금 어수선한 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예쁘게 꾸며가지고 세팅을 한 게 아니라 약간 생활형으로 현실 캠퍼라 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어저께 세팅을 했는데, 워낙 공간이 또 넓다 보니까 혼자 세팅을 해도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어저께 이 방향으로 제가 봤을 때 바깥의 풍경이 좀 좋았거든요. 풍경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에 내부 공간은 4명 정도가 의자를 놓고 중간에 테이블 놓고 식사하거나 안에서 있기에 딱 좋은 구조고, 그리고 밑에 카페트를 깔고 좌식으로 놓고 생활을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안에서 앉아서 있을 공간이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내부 공간인데 원래 여기가 전실 공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저께 침실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야침 2개를, 지금 이 야침도 큰 야침인데 야침 2개를 이렇게 사이드에 배치를 했을 때 중간에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창문 바깥에는 지금 TPU 창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반대쪽은 창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나중에 연통 같은 거 올릴 때 여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 격벽은 완전히 분리를 시킬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뜯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뜯으면 완전히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어저께는 제가 여기 난방을 하기 위해서 난로를 저 반사식 난로 하나만 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격벽을 분리를 시키면 안에 공기를 데워야 할 공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러 격벽을 떼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요 안에 공간만 침실로 사용을 했어요. 자, 세부적인 디테일은 내부, 외부 해서 요 정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환기도 지금 충분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지금 여기도 보면 난로 때문에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결론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안에 오두막처럼 이렇게 창문 같은 것들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예뻐요. 그리고 뭐 지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바람을 막아야 되는 부분들은 지퍼로 처리가 돼 있고, 그리고 열고 닫기 편하게 좀 자주 열고 자주 빨리 닫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지퍼가 아니라 다 벨크로 방식으로 문을 열고 봉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 고정부는 이런 식으로, 여기 봉이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봉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지, 에어빔이 더 들어가 있어야지 견고하게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꺾여서 L자로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죠? 꺾인 부분들 때문에 견고하게 텐트를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실 캠핑은 이렇습니다. 네, 좀 상당히 정신 사나운데 뭐 요렇게도 캠핑을 한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도 덥고 이제 바람도 살짝 그친 듯 해서 TPU만 남겨놓고요. 그냥 창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쉽게 제거가 되고요. 통기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앞부분도 말아서 다 올려놓고 양 사이드에 있는 창문도 다 열어놨습니다. 밖에 풍경이 굉장히 괜찮아요. 맞은편에 벚꽃이 있어가지고 벚꽃도 잘 보이더라고요. 텐트는 겁나 큰 거 들고 와놓고 조명도 안 들고 오고, 아우 이 정신머리 하고는. 오늘 여기 조명만 딱 있었으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죠? 지금 반쪽짜리. 야, 근데 텐트가 괜찮아요. 이런 크기의 에어텐트 처음 써봤는데 에어텐트 왜 쓰는 줄 알겠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나. 아유, 따뜻하네 안에는. 자, 2차전 해야지. 2차전 한 바퀴 돌았으니.
어저께는 밤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지 않고 한 5도 정도 되는 날씨였거든요. 그래도 봄치고는 꽤 밤에 쌀쌀했던 날씨인데, 반사식 난로 하나만 가지고 요 공간 전체적으로 데피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극동계, 겨울철에는 대류형 난로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넓이에요. 어저께는 반절 정도만 제가 여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반사식 난로를 하나만 놓고도 충분히 따뜻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추운, 저는 이제 경남 쪽에서 캠핑을 위주로 하니까 저 위에 지방 서울 근처 그 위에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텐트를 난방을 하면 안에 화목 난로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페니터, 그런 대류형 난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솔직히 뭐 화목 난로 같은 경우는 밤에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화목 난로를 올릴 수 있는 연통 그 출입구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화목 난로는 낮 동안에 난방과 요리, 불멍을 텐트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난방은 페니터 하고 대류형 난로 그 두 개 정도 있어야지 커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외에 극동계를 제외한 계절에는 대류형 난로 하나면 충분하게 커버가 되겠다. 그리고 전기가 또 되는 캠핑장 가시는 분들은 페니터 하나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만약에 중간에 격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어떤 넓이나 공간감은 리빙쉘, 대형 리빙쉘 한 6m 정도 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천고도 비슷하고, 얘는 또 옆에 죽는 각도 없고 앞뒤로도 죽는 공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밑에 바닥이 딱 네모로 생겼기 때문에 안에 짐을 놓고 뭐 내부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또 이런 스타일의 에어텐트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에어텐트가 이런 형태 말고 돔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돔형은 죽는 공간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닥이 보통 일체형으로 다 들어가 있는 에어텐트들은 실내 생활을 좌식으로 보통 많이 세팅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의자를 놓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좌식으로 생활을 했을 때는 훨씬 더 공간이, 이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밑으로 많이 내려오니까 공간감은 아무래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광도 굉장히 좋아요. 채광도 좋고, 뭐 중간에 이 부분은 이거는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하늘 부분에 여기 채광이 있는 우레탄 창 같은 경우는 완전 고정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개방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모든 면에 지금 다 문이 열리는 구조, 그리고 안에 메쉬가 다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뭐 조금 계절이 좀 온도가 올라가도 요런 창들만 다 열어놓으면 통풍도 잘 되고 충분히 시원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완전 한여름에는 사실 타프 밑에 있는 게 정답이기는 한데, 진짜 8월, 7월, 8월 그 계절을 제외하고는 뭐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플라이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이 제품을 이제 협찬을 받았을 때는 플라이는 지금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얘는 플라이를 덮거나 아니면 그냥 이 위에 폴대 없이 바로 타프를 설치를 해서, 요새 타프 같은 경우 보면 블랙 타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위에 올려 가지고 햇볕을 막아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플라이를 씌우는 것보다 그냥 타프를 씌우는 게 훨씬 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프들이 블랙 코팅 막 돼 있고 내수압 10,000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거 저렴한 걸로 엎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뭐 장점 위주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단점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리뷰를 하면 이 리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할까 말까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는 개인적인 단점들도 좀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점 중에 하나, 요거는 큰 단점은 아닌데 제가 받았던, 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밥들을 처음에 좀 제거를 해야 된다.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거할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족족 그냥 제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마감, 실밥 처리 마감이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에어폴 있죠. 그 에어폴이 이렇게 보통 보면 다 감싸져 있는데,
그 감싸져 있지 않고 노출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그 얼룩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티슈로 닦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닦이기는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끔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촬영하기 전에 물티슈로 조금 닦았는데 그런 얼룩들이 살짝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받고 난 다음에 조금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에서 얘를 만들 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끔하게 완벽하게 닦아서 출고하지는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닦아야 되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죠? 요게 약간 단점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천장의 채광이 조금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PU를 저기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에 지금 보면 심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퍼로 좀 열 수 있는 부분도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안에서 지금 벽면에 모든 이 벽면은 다 통기가 되기는 하는데 안에서 조리를 해 먹거나 하면 위에 열기가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위를 좀 열어 가지고 공기를 한번 쫙 위로 빨라 올라가게끔 통기를 시키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얘는 천장이 열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텐트를 많이 써봤잖아요. 리빙쉘이라든지 돔 텐트 이런 거 많이 써보니까 천장이 좀 이렇게 메쉬가 있어서 좀 공기순환이 되게끔 하는 게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벤틸레이션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 그것도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격자들이 조금 이렇게 반듯하게 수직 수평으로 안 돼 있고 약간 휘어져서 박음질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마침 제가 얘를 피칭을 했을 때 옆에 사이트에 그 쿠디에서 나온 파밀리아 모델이 있었어요. 얘도 이름이 파밀리아고 어쨌든 패밀리형 사이즈니까 파밀리아가 브랜드는 아니죠. 그냥 그 패밀리의 이탈리아식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쿠디 파밀리아 텐트가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저께 한번 가가지고 이리저리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박람회를 가든지 캠핑 페어 같은 데 갔을 때 요 사이즈 에어 텐트들을 다른 브랜드 걸 몇 개를 좀 봤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런 캠핑 페어 나올 때는 가장 잘 만들어진 하자 없는 걸 들고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봤던 에어 텐트들은 이 마감, 이 마무리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또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조금 실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 받았을 때 실밥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에어폴에 약간 얼룩 묻어 있어서 내가 그걸 물티슈로 닦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요게 박음질이 살짝 이렇게 곡선미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살짝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일단 절반 가격이잖아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딱 절반, 100만원으로 얘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100만원도 굉장히 큰 돈으로 지불을 하고 텐트를 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200만원짜리 텐트를 사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요새 뭐 폴대 끼우는 텐트들도 거의 100만원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에어빔으로만 싹 다 되어 있는 이 정도 사이즈의 에어 텐트를 100만원에 살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좀 나이스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철수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돌돌 말아 올렸던 창들 다 걷어내고 찍찍이 붙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살짝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 중간에 격벽 부분도 나중에 접었을 때 저 부분이 뭉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저렇게 원래대로 해놓고요. 그리고 TPU 창도 다 떼주고 바깥의 부분도 벨크로 잘 붙여줍니다. 뭐 그렇게 성가신 작업은 아니었는데 텐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자, 가이라링 잡아줬던 것도 다 풀었습니다. 자, 이제 에어 한번 빼볼게요. 자, 버튼 열면 슉 하고 바로 바람이 빠집니다. 자, 그냥 자연적으로 놔둬도 바람이 잘 빠지는데 뭐 여기서 펌프를 연결해 가지고 빼면 폴대에 있는 바람들, 에어빔에 있는 바람들이 더 타이트하게 잘 빠지겠죠. 바람을 충분히 빼야지
얘를 접어서 돌돌 말 때 잘 접히기도 하고 부피도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완전히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모서리의 팩다운은 완전히 텐트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냥 놔두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킨 정리를 잘 해주고, 다 됐다 싶을 때 팩다운을 풀어주고요. 접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접을 수 있어요. 일단은 한쪽 방향부터 먼저 접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기억한 바로는 2번 접었거든요. 이렇게 2번을 잘 공간을 맞춰가지고 접어주시고요. 텐트 스킨이 잘 접혀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접을 때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지근지근 밟아주세요. 그러면 좀 더 납작해지겠죠. 일단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4번을 접은 다음에 돌돌 말 때 부피가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제가 에어 텐트를 접는 방법을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봐왔거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지근지근 밟나 생각을 했는데, 이 텐트에 바람을 뺄 때 안에 에어폴들이 안에서 이렇게 누워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있으면 부피를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최대한 밟아주고, 그리고 중간에 수동 펌프를 넣어주고 저렇게 꾹꾹 체중을 실어서 눌러가면서 최대한 납작하게 말아주셔야지 나중에 패킹하기가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쭉 말아놓고 좀 쉬었어요. 자, 그리고 가방에다가 이제 넣는 작업하는데, 뭐 저렇게 버클 스트랩이 또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묶어줍니다. 잘 접었나 봅니다. 힘들이지 않고 잘 끼워졌어요. 자, 그리고 커버는 위에서부터 덮어 씌우고 한 바퀴 돌려주면 힘이 덜 들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지폭 시그널의 카밀리아 17.2제곱미터 텐트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정보란에 제품 링크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